오랫동안 중국에서는 진나라, 서쪽 진나라, 초나라, 그리고 제나라가 4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0년경 오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제나라를 대신해 4강 구도의 새로운 이론이 됐습니다. 당시 초나라는 서쪽 진나라와 손을 잡고 진나라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나라의 오랜 동맹이었던 제나라도 예전처럼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진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급부상하고 있던 오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진나라는 오나라에 굴무를 보내서 진법과 전술을 전수했고 그 덕분에 오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제 오나라가 진나라를 대신해 초나라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된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나라의 시조는 고공담보의 장남인 태백과 차남 중홍이었다고 합니다. 고공담보는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중조 할아버지였으니 기록이 맞다면 오나라 왕과 주나라 왕은 먼 친척벌이 됩니다. 참고로 오나라도 초나라처럼 왕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나라 땅은 상당히 이질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토착민은 만족으로 중원사람과는 전혀 다른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키가 작고 피부색은 어두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나라의 기운은 항상 봄과 같아서 한번 그곳에 오면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나라는 중원과는 너무 다른 곳이어서 그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국으로 성장할 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오나라가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 건 수몽이 왕위에 오른 기원전 580년경이었습니다. 진나라가 굴무를 보내서 오나라를 지원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수몽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는 재번, 둘째는 여제, 셋째는 여말, 넷째는 개찰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개찰이 가장 영특해서 수몽은 개찰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찰은 나이가 어렸고 왕이 될 욕심도 없었습니다. 수몽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첫째인 재번이 왕이 되고 그가 죽으면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수몽이 죽자 맏아들인 재번이 오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재번이 13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자 수몽의 둘째 아들인 여제가 다음 왕이 됐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44년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나라 남쪽에서는 또 다른 신흥 강국인 월나라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월나라와 오나라는 같은 민족으로 제도와 풍속에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월나라가 베트남계 국가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직 오나라의 국력이 월나라를 압도했지만 오나라 입장에서 월나라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진나라가 초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오나라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초나라도 월나라를 지원해 오나라를 괴롭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왕 여제는 월나라가 강성해지기 전에 그 싹을 자르기로 합니다. 여제는 월나라를 공격해 수많은 월나라 신하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여제는 포로들의 발 뒤꿈치를 잘라서 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여제가 배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틈에 월나라 포로들이 다가와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제가 죽고 그의 동생 여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말이 죽자 드디어 개찰이 왕위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개찰은 이번에도 한사코 왕위에 오르는 걸 사양했습니다. 개찰은 그보다는 자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중원의 여러 명사와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개찰은 오나라의 외교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오나라의 다음 왕은 죽은 여말의 아들 요가 됐습니다. 사실 장자 상속을 따랐더라면 수몽의 장손이자 재번의 아들이었던 광이 왕이 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순번해서 훨씬 밀린다고 생각했던 여가 왕위에 오르자 광은 불만을 품게 됩니다. 게다가 광은 왕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서쪽 초나라에서도 분란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28년 초영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초평왕은 어지러운 내정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초평왕은 먼저 그가 왕위에 오르는 데 도움을 줬던 채나라와 진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폭정으로 지쳐있던 백성을 달래기 위해 한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틈에 오나라는 더욱 날뛰게 됩니다. 신하들이 오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자 초평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백성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했소. 그럼에도 백성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오. 그때 후회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초평왕은 백성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상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 오사와 같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오사는 필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던 오삼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같은 간신 한 명이 초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비무극이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충신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차례차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모가 성공할 때마다 비무극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초평왕에게는 태자, 건이 있었습니다. 평왕은 오사와 비무극에게 태자, 건의 교육을 맡겼는데 태자가 오사는 따르고 비무극은 멀리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태자가 결혼할 때가 되자 초평왕은 동맹이었던 서쪽 진나라 공주와의 혼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 공주가 절세 미녀인 걸 확인한 비무극은 평왕에게 공주를 태자에게 주지 말고 직접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비무극의 유혹에 넘어간 평왕은 진나라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평왕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비무극은 이 일로 왕의 신임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훗날 평왕이 죽고 태자가 왕에 오르면 공주를 가로채라고 부추긴 자신에게 불똥이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비무극은 태자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는 평왕을 찾아가 태자건과 오사가 모반을 꾸미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태어난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평왕은 비무극을 믿기로 합니다. 수도로 소환된 오사는 평왕에게 태자는 모반의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께서 지난번 진나라 공주를 태자 대신 취한 과실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 또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미 비무극의 말에 넘어간 평왕은 오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편 체포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태자건은 송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오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오상과 작은아들 오자서였습니다. 비무극은 평왕에게 오사의 자식들이 재능이 있는 자들이라면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장차 큰 오한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왕은 오사의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 두 아들이 도성에 오면 아버지를 석방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오상은 동생 오자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나라로 가라. 나의 지혜는 너만 못하니 나는 죽어도 되지만 너는 살아남아 원한을 갚아주길 바란다. 도성으로 간 오상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오자서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탈출에 성공한 오자서는 이때부터 복수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자서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자서의 눈에서는 번개가 치는 것 같고 체구가 산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에 걸맞는 무서운 진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자서는 송나라에서 태자건과 제외했습니다. 송양공이 아직 군주로 있을 때 송나라는 여러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태자건을 설득해 이웃나라인 정나라로 향했습니다. 정나라의 정공은 건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호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꼬드김에 넘어간 건은 오히려 진나라에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내분을 조장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정공은 태자건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건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자서는 건의 아들 승을 데리고 또다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오자서의 다음 행선지는 오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과하는 곳이 초나라, 정나라, 오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이어서 삼엄한 경계를 뚫어야 했습니다. 오자서는 도망치는 와중에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강에 도착했을 때는 백발이 돼서 영락없는 귀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강가에 도착한 오자서는 어떤 늙은 어부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오자서를 뒤쫓아온 추격자들이 배를 돌리라고 외쳤지만 늙은 어부는 귀가 먹어서였는지 계속해서 노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한 오자서는 뱃삭으로 자신이 차고 있던 검을 내밀면서 이 칼이 100냥 값어치는 나갈 테니 뱃삭 대신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재물이 탐났다며 오자서의 목이 걸린 5만석의 복록을 받았을 거라면서 사양했습니다. 노인은 이미 오자서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를 배에 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자서는 마침내 오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오자서는 곧바로 오나라의 왕 요를 찾아가서 초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광이 나서서 오자서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자서의 목적이 단지 초나라에 복수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첫 만남에서 의견이 충돌했지만 오자서와 광은 서로의 인물됨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자서는 광의 신복이 됐습니다. 그 시기 오나라군은 끊임없이 초나라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오나라보다 훨씬 큰 대국이어서 아직 초나라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은 주로 기습전과 유격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치고 빠지는 전술은 효과가 있어서 광은 초나라를 상대로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오나라군은 특히 수전에 능했습니다. 오나라군이 공격할 때 물을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기습하기에 좋았고, 달아날 때는 물살을 타고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나라의 배는 초나라 배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오나라군의 전술은 빠르게 배에 접근해서 근접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좋은 검을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병기를 활용한 근접전에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오나라는 또 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수병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수군은 오나라가 빠르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오자서가 오나라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오나라는 주례를 공격했습니다. 주례는 초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있는 격전지여서 양쪽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도 연합군을 동원해 오나라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광이 지휘하는 오나라군이 예상을 깨고 당시 최강이라고 알려진 초나라군을 격파했습니다. 종리대전이라고 알려진 이 전투의 패배로 초나라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반면에 오나라는 초나라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종리대전의 패배로 겁을 먹은 초나라는 수도 영도에 처음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초나라는 항상 공격하는 쪽이어서 굳이 수도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에 있던 스파르타도 같은 이유로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나라가 처음으로 위협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초나라의 심윤술은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나라를 걱정해 수도에 성을 쌓는다면 가장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영토가 사방으로 수천리가 되거만 수도에 성을 쌓고 있으니 난감한 일이다. 온 힘을 다해 국경을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도부터 지킬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나라에서는 광이 요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자선은 그를 위해 전제라는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오자선은 우연히 전제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1만 명도 당하지 못할 기세였다고 합니다. 오자선은 그에 대해 호랑이 가슴에 곰처럼 몸집이 커서 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제를 만난 광은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은 전제에게 요왕을 암살해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했지만 전제는 결국 광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조건은 남은 가족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전제는 요왕에게 바칠 생선 요리법을 열심히 배우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6년 광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초나라 평왕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평왕을 대신해 그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소왕이었습니다. 소왕은 평왕이 진나라 공주사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선은 자기 손으로 평왕을 죽이지 못한 걸 원통해 하면서 하루 종일 통곡했다고 합니다. 평왕이 죽은 혼란을 틈타 오나라 요왕은 군을 보내서 초나라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광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왕과 함께 뒤에 남았습니다. 얼마 후 광은 요왕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요리사로 변장한 전제가 생선 요리를 들고 왕에게 접근했습니다. 생선 뱃속에는 전설의 명검 어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왕에게 다가간 전제는 생선에서 어장을 꺼내서 왕을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전제도 호위 무사들에게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쿠데타에 성공한 광이 오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함려라고 불렸습니다. 함려가 오자서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를 묻자 오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려면 먼저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니 먼저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번창할 것이요, 위태롭게 하며 망할 것입니다. 백성에게 이익을 주면 부유해질 것이요, 손해를 끼치며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먼저 백성의 안위를 챙겨야만 나라가 성장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자선은 또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성곽과 수비시설을 세우고 창고를 채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함려가 오자서의 조언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니 오나라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그 무렵 함려는 또 한 명의 인재를 얻게 되는데 그는 바로 손자병법을 쓴 손무였습니다.